당시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직 계실 때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리 검찰총장님이 우리 민주당 출신입니다만 돌아가신 우리 허대만 전 위원장과 막역한 친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허대만 동지는 우리가 정치개혁을 말할 때 국회에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일찍 가셨는데요. 포항에서만 5번 출마해서 떨어지신 분인데, 나라를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는 아마 친구로서 같은 생각이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각오이실 텐데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9월 16일 날 이제 취임하셨잖아요. 네. 그 뒤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해서 검사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언론에는 50명이다 이렇게 났던데요. 검사에게는 사건 배당이 단 한 건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검사가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의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숫자로 보면 한 50명 정도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계속해서 50명이 근무한 것은 아니고 예. 여러 사건이 누적으로 있기 이제 때문에 그런 정도 보면 될 텐데.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50명이면은 제가 보니까 울산지검 정도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검사를 투입하고 6차례나 소환조사하고 376차례 압수수색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아니고 이게 이재명 특검팀이냐 이런 이제 비판도 막 나오고 그럴 정도거든요. 근데 기소를 했는데 이제 지금 중간에 체포영장이 국회로 2번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가결이 돼서 이제 법원으로 갔는데 기각이 됐어요. 이게 이제 국민적으로 굉장한 사실은 논란과 비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총장께서 출근길에 정당 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기각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영장 판사가 좀 봐줬다 이런 취지로도 들릴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취지는 아니시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법원과 검찰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생각이 또 입장이 많이 다르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각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범죄 입증 역량이 부족했거나 즉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은 무죄거나 혹은 아니면 죄가 있더라도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오래 수사하고 그렇게 탈탈 터는데 어떻게 기각이 될 수 있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충분하게 범죄 혐의는 소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이 상당한 혐의가 있다 하는 것은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데에 대해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런 합니다. 경우 역대로 보면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민주화된 이후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것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국회로 이렇게 2번씩이나 보내온 거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이게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례적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년 반이나 수사를 사회적인 논란을 그렇게 일으키면서 이제 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고 사실 이게 이런 경우 정도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냥 전부 뭐 유죄다. 구속될 만한 깜이다.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국민적으로 더 비판을 부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입구입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그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좀 심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제126조에 있는데 이게 형법 처음 만들 때 1953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피의사실 공표죄는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법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법 조문에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법 예.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전무입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 조항을 없애야지 왜 두고 있는지. 자, 보면은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 이게 보통 이제 보도가 많이 나는데요. 제가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자료 좀 올려 보시죠. 거기에 검찰 관계자 이렇게 넣었더니요. 2021년에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계속 증가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3년 올해죠. 올해 끝나지 않았는데도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통제받지 않는 권력 아니냐. 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검찰 관계자 플러스 이재명 이렇게 넣었더니 이것도 2배가 증가했어요. 물론 수사를 많이 진행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 재판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피의사실이라고 지금 다 단정해서 말씀하십니다만 수사 진행 경과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42개사입니다. 약 300명 가량 될 겁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자들 권오수 씨 등 1심 판결문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번이나 등장하고요. 그동안 유죄가 130건 중에 102건이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무려 48건, 그러니까 47%의 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기소되지 않아서 이 공모 여부가 판결에도 안 나오거든요. 그 왜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소환 조사를 했는데 불응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뒤로 수사 상황이 어떤지,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수사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판 상황이나 재판 결과를 본다고 하면 제가 늘 일선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법에 예외도 또 성역도 특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제가 김영배 위원님 답변 드리는 중에 조금 이따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 주셔서 지금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제가 지난 9월 16일 날 작년 9월 16일 총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총장이 된 이후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하면 좋을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당시 송현정 KBS 앵커와 1대1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직 계실 때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첫 번째로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신문의 단독 보도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위례의 특혜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기업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문제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되었던 위증교사 사건 단 한 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백현동의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돼서 관련되어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 쓰셨습니다.